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강연회 갔다가 만난 부모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편의점을 남편이랑 운영하는데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 늘어났다고요. 생계도 빠듯한데 아이 교육 정보 알아볼 시간이 어딨냐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늘 일상이 치여서요. 아이들 제대로 살펴볼 시간 부족해요. 제가 교육계를 잘 알기 때문에 다행히 불안감이 없는 것이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어려운 숙제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최근 올해 수능 만점자 소식이 전해졌어요. 불수능으로 만점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5명인 만점자만 놓고 보면요, 일반고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재학생 만점자 중 3명이 일반고에서 나왔고요. 1명은 서울형 자사고, 졸업생은 서울과학고 출신이었어요. 이 친구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요, 요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보였는데요. 수능 만점자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뭐니뭐니 해도 기본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1번 어릴 때 독서 매집, 2번 입시 스트레스 관리, 3번 하루 7시간 충분한 수면, 4번 사교육 균형 활용, 5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와 교육 환경. 수능 만점자가 나오는 연말을 맞아서 올해 교육계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10분 동안 싹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만든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제가 올해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그런 시기였어요. 고등학생이 대학교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구조가 본격 가동됐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의도와 달리요, 학교 여건의 격차, 진로 정보 부족, 사교육 의존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굉장히 컸습니다. 입시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육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라는 기회만 줬으니까 현장에서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네요. 점수로 한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강연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지역차가 정말 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특히 교육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의 학교들은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꽤 다양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중소도시는 현실이 확 달라요. 선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그런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편성 가능한 교사가 없고요. 학생 수가 적어서 과목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시행이 1년 다 돼가도록 아직도 존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거셉니다. 고교학점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한다고 밝혀진 바 있으니 개정안 나오면 발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학교 현장을 가장 크게 뒤흔든 이슈가 고교학점제였다면요, 수능과 대입판을 뒤흔든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탐런이에요. 우리 때는 이과면 과탐, 문과면 사탐이었는데 요즘은 자연계도 사탐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놀라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요,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로 몰리는 현상, 즉 사탐론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물결, 이미 구조화된 변화에 가깝습니다.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요? 사회탐구 응시자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들이 늘면서 비롯됐죠.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는 전형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면서 대학이 자연계열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한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고 있어요. 올해 사탐을 한 과목 이상 선택한 학생은요, 전체 탐구 영역 응시생의 77%인 41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와 달리 과탐만 선택한 학생들은요,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요, 일부 대학의 의학계열, 이공계열이 필수로 지정하던 수학 미적분과 기하, 과탐을 폐지하면서 사탐런이 가속화됐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더 가속화돼 거의 90%에 육박한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시에서는 사탐론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는 거, 이 점 잊지 않으셔야 해요. 사탐의 응시에 고득점을 받은 학생의 수시에서는요, 최저기준 충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정시에서는 동점자 증가와 대학별 변환표준 점수 차이로 인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의 계열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 전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자연계라도 어디는 과탐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어디는 사탐을 허용하고 어디는 과목 제한이 없이 상위 2과목만 반영하니까요. 이걸 모른 채 요즘 다 사탐 본다더라 하고 따라가면요, 불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대입은 이제 계열보다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해석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라는 트렌드 책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큰 그림을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과 제도, 대입 구조의 변화였다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교육계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이슈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죠. 올해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큰 해였어요. 대통령이 바뀌고요, 몇 달간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정책 기조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죠. 현재 교육 현안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던져진 화두들이 워낙 많고요.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란이 없도록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맥락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맥락, 왜 이런 화두가 나왔는지, 왜 변화하는지 꼭 알아야, 그래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강연회 갔다가 만난 부모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편의점을 남편이랑 운영하는데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 늘어났다고요. 생계도 빠듯한데 아이 교육 정보 알아볼 시간이 어딨냐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늘 일상이 치여서요, 아이들 제대로 살펴볼 시간 부족해요. 제가 교육계를 잘 알기 때문에 다행히 불안감이 없는 것이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어려운 숙제를 치렀습니다. 바로 매년 교육계 트렌드를 정리하고 앞으로 교육 이슈의 맥락을 살펴보는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를 출간했으니까요. 벌써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저도 이번에는 일상이 치여서 도저히 올해는 못 쓰겠다고 출판사에 몇 차례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은 요즘 책 읽는 분들이 워낙 줄어서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수익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전국 강연장에서 만난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서 몇 달간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썼습니다. 딱 여러분이 아셔야 할 그 내용만큼, 그래서 불안감 조성하지 않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이드 드렸으니까요.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더 생겼죠? 바로 AI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다 보니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AI 시대에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입시만큼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키워드 책에서는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파트 1에서는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법, AI 시대를 살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딱 알아야 할 그 점, 미래교육법을 다뤘다면요, 파트 2에서는요, 현재 우리 부모님이 닥쳐진 현실, 입시와 교육의 변화를 위해 알아야 할 점, 이렇게 미래와 현재 둘 다 아주 현실적으로 다뤘으니까요. 교육책 많이 사지 마시고요. 딱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요즘 AI가 많이 나오는데 AI 시대를 대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지 막막하셨죠? 그 가려움증을 긁어드리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말과 행동법까지 담아놨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라졌으니까 AI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자료로 격화됐지만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에서는 AI로 인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이미 교육계에서는요, AI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야 할 변화와 대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파트 2에서 다루는 내년도 키워드 뭘까요? 2026년 교육계를 움직일 6가지 키워드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데요.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 혁신을 위해서 3조 원가량을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진짜 서울대급의 대학들이 10개 만들어질까요?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다른 대학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책에 싹
담아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인재 양성 정책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죠. 지역인재 전형 확대 시에 예상 방향서도 함께 담아놨습니다.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 즉 절대평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이 이를 적용하면서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지난해에도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 75%가 대입에서 탈락했죠. 그런데 학교 폭력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이를 미연에 중재하고 이끌 교사들의 권위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입에 들어온 학폭과 교사들의 권위를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영유아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그 키워드죠. 유아 영어 학원, 일명 영어 유치원 금지법입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던 유아 입학시험, 레벨 테스트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영유아 사교육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각종 규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영유 금지법이에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국제화를 목적으로 학습 자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이상 유아에게도 하루 40분 이상 영어 교습을 제한하자는 그런 법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규제해야 한다는 쪽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벨 테스트를 피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다뤄놨으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활용 정정 키워드는요, 바로 2032 대입 개편입니다. 2028 대입 개편 때문에 힘든데 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교육계에서는 다음 개편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원래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하려던 시점이 지금 꽤 지났는데요. 새로운 정부 취임 후에 대대적으로 내놓는 대입 개편이기 때문에 초등 부모님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수령 수능,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안개 속 상황을 정리해드렸어요. 2028 대입 개편으로 혼란이 심하잖아요. 미리 맥락을 아신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교육 변화 알아볼 시간과 에너지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 키워드 부록 맛집인 거 아시죠? 1편과 2편 때 부록 품절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부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AI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AI 시대를 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컨텐츠, 시리즈, 책을 학년별로 구성했어요.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1 영화 보셨나요? 저희 첫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AI가 만든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 부분을 주제로 첫째와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면 좋을 질문과 주제, 난이도까지 부록에 담아봤어요. 부록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약 기간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품절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교육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교육 변화는 늘 있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변화의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분명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가 이런 맥락을 가장 잘 알려드리는 책일 겁니다. 그리고 아낀 시간으로 자녀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반영해뒀습니다.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교육계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만큼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계기로 전국 강연 열심히 다닐 테니까요. 강연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꼭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TV